자, 안녕하십니까.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하죠? 쌀쌀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 위쪽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월동 사양을 이제 마감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6일부터 월동을 주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이 28일입니다 28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22일을 월동 사양을 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그 월동 사양을 마감을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봉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화분떡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문 조절, 이제 소문을 어느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은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보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사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위에다가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전화 온 것만, 문자하고 전화 온 것만 거의 한 40통에서 50통 정도가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뭐 나의 인기가 이 정도야. 나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치솟고 있어. 자, 뭐 이렇게 젊어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 나이를 먹어서도 이 인기는 사그라들질 않는 것 같아. 미치겠어, 이놈의 인기 때문에. 아무튼 전화가 뭐 한 40에서 50통 정도가 왔는데, 문자랑 포함을 해서 그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월동 사양을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으로 줬단 얘기죠. 이제 줬으니까 지금 현재 월동 사양이 어느 정도 점일이 돼 있는지, 그걸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월동 사양을 마지막으로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줬고요. 뭐 다 빼볼 필요 없고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 겁니다. 땅바닥에다, 에이, 그냥 봐. 제가 이제 미안해. 자,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장이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밀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전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판이 없죠. 거의 뭐 한 85% 정도, 이쪽에는 봉판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뭐 아기 주먹만하게 이렇게 그 봉판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장은 이제 여기도 봉판이 조금 남아있고 거의 밀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도 한 70% 정도 밀개가 되어 있고요. 자, 뭐 이 정도 이렇게 밀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상황에서 이 정도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그 월동 사양은 이제 뭐 충분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봉지 사양에 대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봉지 사양은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주죠. 뭐 두 개 놔줄 때는 앞뒤로 이렇게 놔주고, 그 사양기, 광식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퍼 날라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물어갖고 여기까지 퍼 날라야 되죠. 그렇지만 봉지 사양을 해주게 되면 자기가 이제 가운데, 이 봉지 사양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이제 좀 가까운 거리를
이제 물 뜨는 데가 가까이 있다 이거죠. 물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만큼 생활하기가 편리하겠죠. 이게 이제 여기 먹이가 있게 되면 이쪽으로 퍼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제 광식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주게 되면 뭐 3일 밤낮 석 달 열흘을 여기다 놔둬도 이제 사양수가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이제 차갑죠. 뭐 조금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벌의 이제 온도에 의해서 약간은 올라가겠지만, 이 차가운 그 사양수를 먹기 때문에 벌들이 설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사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실을 탑니다. 매실을 상당히 좀 타주는데,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 매실 냄새가, 매실 향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봉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매실을 봉지 사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실을 이렇게 타주게 되면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굉장히 좀 잘 됩니다. 매실이 천연 소화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매실 소화제가 엄마 손보다 배야 이렇게 해주는 엄마 손보다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대라. 매실이 소화가 잘 된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것은 증거를 댈 필요가 없죠. 굳이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실이 소화에 잘 된다는 증명을 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서, 한반도 반만년 역사 중에서 최고의 의학 박사, 최고의 화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의학 박사인 허준 선생께서도 이 매실을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동의보감에도 이 매실 효능에 대해서 물론 나와요. 다 나오고 있고, 함경도 지방에서 역병으로 사람이 하도 엄청나게 죽어갈 때, 이 허준 선생께서 이 매실 액기스를 먹여가지고 역병을 막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허준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이 매실의 효능은 이 정도만 증명을 해도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이 벌들이 이걸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제맛병도 그만큼 덜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제마라는 자체는 이 벌 뱃속에 포자가 숨어 있다가 자기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제 나와갖고 벌을 괴롭히는 거예요. 벌을 소화도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아무튼 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장염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매실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이 소화가 잘 돼버려요. 한마디로 진짜 소화가 잘 돼. 이 사람도 이 매실을 먹게 되면 밥 한 3그릇 먹고 나서 뒤돌아서도 방구 한 번 끼면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소화가 잘 됩니다, 매실이. 그리고 이 봉지사양의 좋은 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점도 있지만, 물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봉지사양은 따뜻한 이 열이 위로 올라가죠. 이 열이 군부를 떼줍니다. 벌들이 군부를 떼주게 되면 이 봉지사양이 따뜻해져요. 얘네들이 따뜻한 사양수를 먹게 되고, 거기다가 매실 액기스까지 이렇게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주 그냥 완전 좋아져 버려. 그냥 좋아 버려.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지사양의 장점 중에 또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따뜻한 사양수를 먹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 나가는 가장이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겠죠. 엄마가 혹은 부인이 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갓 지은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따뜻한 밥을 먹고 나가는 가장하고, 그렇지 않고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 덩어리나 먹고 거기다가 물이나 한 컵 마시고 식은 된장국에다가, 그나마라도 먹으면 다행이죠. 요즘에는 밥도 안 해줘. 저도
저는 그래도 뭐 밥은 아침은 얻어 먹고 삽니다. 아침은 얻어 먹고 살아요. 아침도 못 얻어 먹는 남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그 일 나오는 사람들 치고 아침 진짜 부인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 그 남자들이 10손가락 중에서 한 3명이나 4명? 그 정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그 아침밥을 못 얻어 먹고 사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남자들이고 이 시대의 가장들이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벌들도 따뜻한 그 밥을 먹고 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이제 그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봉지사양 이제 전화 온 부분에 대해서는 봉지사양을 해가지고 그게 월동먹이가 될 턱이 없다. 월동먹 되지도 않는다. 그거 하지 마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봉지사양을 했어요. 봉지사양을 했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월동모기가 가득 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봉지사양으로 월동모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증거가 충분히 증명이 됐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월동 사양이 끝났으면 이제 월동 사양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월동이 이제 그 보통 뭐 12월 초쯤에 들어갑니다. 12월 5일 정도, 뭐 대충 그때쯤 들어가는데, 한 12월 중순까지는 이 봉지 사양을 이제 보충을 계속 해줘요. 이 월동 사양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 해줍니다. 해주고 한 12월 15일 정도 되면 이제 안 물어가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낮에 따뜻해지면 물어갔다가, 밤에는 또 안 물어갔다가, 따뜻해지면 또 물어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물어가는 거죠. 안 물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싹 수거를 합니다. 한 11월 5일까지, 11월 한 15일까지는 계속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뭐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월동사양이 끝났으니까 그 내부 보온은 모두 해제를 합니다. 내부 보온은 이제 뭐 이제 프로폴스망도 이제 걷어줘야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일단 놔두고 프로폴스망 걷어주고 요 개포 하나만 딱 덮어줍니다. 개포 하나만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보온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온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보온을 해주게 되면 산란이 나가죠. 여왕벌이 이제 뭐 여왕벌이 산란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산란이 나가면 일벌들이 또 그걸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고 벌들이 또 나가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못 들어오고 죽는 경우도, 낙봉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무튼 뭐 늦자식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늦자식 한번 더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한 55세 정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55세 정도 돼갖고 애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는 한 60살이야. 내일 모레 정년퇴직이야. 물론 좋게 생각하면 늦자식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늙음하게 안락하게 좀 이렇게 그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좋게 평화롭게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나이 60 먹어갖고 애 초등학교 뭐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원 보내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벌들도 늦자식은 키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 뭐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자식 상팔자다. 뭐 젊어서는 이제 애를 낳아야 되겠지만 나이 먹어서는 무자식 상팔자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분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란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분떡은 이 시기가 되면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먹던 거 어떻게 뺐냐, 먹는 거 뺏는 게 제일 치사한 일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화분떡은 싹 걷어내는 게 좋고, 화분떡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것은, 그
그 소문 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소문 크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 쪽에서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지 이 벌통 안이 좀 시원해지죠. 시원해져야지 여왕벌이 이제 산란을 멈추기 때문에 벌통을 따뜻하게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 뭐 시원하게 한 벌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이 이제 쇠로 돼 있는데 보통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어놨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그 벌통 내부 온도가 좀 내려가게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열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벌이 약한 거는 조금 덜 열어주고 벌이 좀 좋은 거는 한 3분의 1 정도 열어주고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방제인데, 방제 처리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내 벌이 한 2맷벌밖에 안 된다. 꽉 찬 2맷벌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를 합봉을 하자니 내 벌통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2매짜리 벌이 한 3통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합봉해줘 버리면 내 벌이 7통밖에 안 돼. 근데 원칙적으로는 합봉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합봉을 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 내 벌통이 예를 들어서 10통이면은 이 여왕벌이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동을 이제 낳는데 월동을 잘 낳았어. 근데 딱 보니까 여왕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1월달, 2월달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매벌, 그 월동 들어간 벌을 이제 여기다가 합쳐줘가지고 이제 봉군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매벌을 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한 4월달, 3월달 돼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데려가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벌통이 예를 들어서 한 20통이 있다. 그런 경우에 한 5통 정도까지는 이매벌이라도 그 같이 이제 월동을 낳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합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데려가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그러면 이매벌이 월동을 날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이매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월동을 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작년에 이제 사군상이 있었어요. 사군상이 있었는데 그 사군상이니까 왕이 4마리죠. 그 소비를 한 장씩만 넣고 나머지는 보온재로 이렇게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온재를 칸칸이 다 대줬어요. 다 대주고 이제 위에도 이제 덮어주고 똑같이 이렇게 그 월동이 들어갔는데 봄에 그 사군상이 다 살았습니다. 한 통도 안 죽고 한 장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긴 물론 이제 남쪽 지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지방은 아마 힘들 수도, 안 해봤으니까 그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남쪽 지역은 한 장벌이라도 벌만 실하게 붙어 있으면은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하면 뭐 합봉하기 싫다 이러면은 합봉을 하지 마시고 그 예비군으로 여윳벌로 뭐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솔직히 상당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후회를 하는 게 왜 후회를 하냐면 그 영상을 찍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은 영상을 찍고 나서 화장실을 갔다 올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굉장히 불편해 지금. 아주 불편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듯이 봄이 돼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월동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팔자는 부모가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벌 팔자는 이 벌 월동 잘 나고 못 나고는 봉주가 반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년 봄에 소비를 딱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봄벌 이제 깨우려고 딱 들었는데 벌이 뭐 여왕벌 한 마리랑 벌이 뭐 한 12마리밖에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진짜 황당하죠. 진짜 짜증나고 밑에는 낙봉이 뭐 한 두 삽 정도 떨어져 있고 이제 월동에 대해서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먹이 부족으로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드기 가시능의 방제를 잘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기. 크게 나눠서 여기 세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이 부족, 뭐 먹이가 부족하겠냐, 설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예? 근데 의외로 먹이 부족으로 그 월동을 못 나고 아사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바쁘셔가지고 이제 먹이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먹이 부족으로 그 월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이의 이상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서 먹이가 월동 들어갈 때 5매로 월동을 들어간다 라고 생각됐을 때 맨 가액장, 그러니까 1매하고 5매 요 사이는 80% 이상 봉개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열을 냈을 때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열 차단 역할을 해주고 습기 차단 역할을 해줍니다. 습기 차단을 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맨 1매하고 5매는 이제 80% 이상 봉개가 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2매하고 3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60% 이상 봉개된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40% 이상 봉개된 것이 좋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소비 배열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봉구를 가운데 지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맨 가에 그 1매하고 5매는 이렇게 미장이 돼 있죠. 싹 미장이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럼 얘네들이 여기 달라붙기가 힘들어요. 달라붙기가 아주 불편해. 완전 불편해. 지금 저처럼 완전 불편해요.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불편해.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장을 했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기가 불편하죠. 그러면은 그 2매하고 3매는 그나마 한 60%밖에 봉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봉개가 안 된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구가 가운데 지겠죠. 가운데는 한 40에서 50%밖에 봉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봉구는 자연적으로 벌은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봉구 형성을 하라고 이제 소비 배열을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아무튼 뭐 봉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봉개가 아니라 소비 배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딱 맞춰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최대한 이제 그 정도 근사치까지 맞춰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뭐 밀꽃이라고도 하고 뭐 밀타브로이라고도 하고 뭐 덧집이라고도 하는데 저거를 깎아주시면 안 됩니다. 저거를 깎아주시는 분이 있고 깨끗하게 뭐 새로 산 소비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깎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깎아줬다면 뭐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놔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겨울에 열이 위로 올라가죠.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열은 항상. 그러면은 위에 와서 이제 뭉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좀 따뜻하니까 벌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봉개가 돼 있으면 날씨가 추우면 이제 교대를 합니다. 얘네들이 가운데 이제 안쪽에 있던 벌들이 밖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그 벌들이 몸이 이제 추워지면 안으로 들어오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겨울 내내. 뭐 월동 겨울 내내 그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봉구 형성을 이제 잘 해줘야 되고,
안에 그 위에 밀탑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만큼의 이제 공간을 주는 거죠.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제.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방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월동 사양을 마쳤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한 일주일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물고 갈 겁니다. 물고 가겠죠. 뭐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방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봉판이 없죠. 봉판이 있어봤자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많아봤자 뭐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그 방제를 한 2번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트지를 밑에 깔아가지고 귀찮더라도 이제 깔아가지고 한번 방제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방제를 했습니다. 근데 진드기가 한 10마리 정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시트지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시원하게 한 번 더 해주고, 만약에 뭐 한두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방제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한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뭐 7, 8마리 뭐 한 3마리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번 더 해주고, 한 3, 4마리 한 4마리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방제를 안 하고 월동 포장 들어갈 때 그때 한번 해주면 양호하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진드기 방제를 해주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이제 소비를 딱 꺼내 그 화분떡을 넣으려고 이제 봄벌 깨울 때 딱 넣는데 이걸 딱 들었어요. 소비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왕벌은 한 마리랑 그 벌 한 10몇 마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그 편지를 써야지. 뭐라고 쓰냐?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신불사 상유시비 해갖고 탁 편지를 써야죠. 신에게는 아직 12마리의 복굴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로 잘 살려서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월동 그 방제를 잘 못하게 되면, 벌은 내년 봄에 봄벌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드기 방제를 잘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미딜을 그 왜 안 쓰느냐, 딴 사람들 다 쓰는데 후미딜 쓰면 봉판도 깨끗하고 노장합병도 안 걸리고 뭐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속살만을 칩니다. 속살만을 치고 그 외로 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안 칩니다. 안 치고 그러는데 후미딜을 치게 되면 후미딜을 그 세계에서 양봉 선진 국가에서는 후미딜을 못 쓰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후미딜을 못 쓰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그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후미딜을 못 쓰게, 양봉 선진국들이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후미딜이 항생제고, 그 후미딜을 만약에 꿀에 이제 과다하게 써가지고 꿀에 섞이게 되면 잔류가 남게 되면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 굉장히 보약이다. 그죠? 보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미딜을 못 쓰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겠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드기를 잘 잡아야 된다. 항상 이제 스트립제를 쓰거나 아니면 옥살상 이렇게 흘림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속살만을 치거나 개미산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일단 10통이면은 한 통 정도 이렇게 벌 세력 좋은 놈 잡아가지고 밑에다가 시트지를 깔아가지고 내 지금
벌통에 진드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가장 중요하니까 그 내 벌에 진드기가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잘 체크하시면서 진드기 방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12월 달은 그 1년에 거의 없는 진짜 내년 봄벌 빼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봄벌 깨울 때 딱 보니까 12마리밖에 없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